오늘 10차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 강의는 크게 두 분류로 하죠. 두 분류. 한 분류는 시작하시는 분들, 이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그리고 직구는 아니고 쇼핑몰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어, 쇼핑몰도 하지 않고 중국 사입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이게 첫 시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심심하고 아, 요거는 내가 안 봐도 되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경험담, 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미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이 시리즈별로 나가면 맨 처음 부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막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는 크게 두 분류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좀 기본, 기초,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뒤에 부분들은 같이 들으면은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서 진행을 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부분들은 제가 하면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추가로 이런 내용들이 좋다더라.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1688 타오바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거를 길게는 하지 않고 스파르타 2기를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1기가 두 달째 하는 건가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2기라기보다는 4월 반이 아니고 모이게 되면 5월 반을 만들 것이고 5월 반을 만들면 거기에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는 식으로 4월 반에 참여하실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분들은 5월 반에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기본 모집은 5월 반으로 하겠죠. 5월 반으로 하는데 참여해서 하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20일 안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 강의 내용 일단은 첫 번째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는데 이걸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경로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빨리 이렇게 해나가면서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거를 저희 이제 단톡방에 질문하시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숙달이 돼서 코치도 해주고 답도 달아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품을 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반품. 서서히 이제 팔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반품이 마냥 두려워. 그래서 반품에 대한 어떤 경로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은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반품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리페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이제 초보보다는 중급 정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금 더 이제 하신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타오버 1688 저가 상품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똑같은 제품을 찾아서 활용하는 거.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올렸나를 보고 그대로 번역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미지까지 써다가 써도 돼요.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꼭 이게 답은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점, 뭐 경쟁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최저가 도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한번 같이 이제 쭉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하고 또 상품 등록할 때 이런 거를 같이 추가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저희 스파르타도 그렇고 요거를 안 하시는데 잘 파는 친구들이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뭘 할 것이냐.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 블로그에 있고, 제가 카톡방에 지금 이 블로그 주소를 띄워드릴 텐데, 카톡방에 블로그 주소 띄워드렸어요. 자, 타오바오 회원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뭐, 나는 배대지만 활용하겠다. 굳이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타오바오 회원가입을 하는 이유 중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한 가지가 있고, 회원가입을 해서 보면, 조금 더 틀려요. 상품 나오는 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보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타오바오 제품을 보려고 하면 회원을, 그러니까 이 아이디 로그인을 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경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이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타오바오하고 1688을 동시에 타오바오 아이디 하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경로, 그죠? 경로. 이거 보시면서 쭉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경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69명, 69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냥 타오바오 회원가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다. 1, 2번 물어보지 않을게요. 타오바오 가입 시 결제 카드와 배대지 준비해서 아니요. 타오바오 회원 가입할 때는 요거 상관이 없어요. 결제 카드, 타오바오 배대지 입력 이런 거는 아직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 나중에 이제 결제 카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배대지 등록하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럼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회원가입 굳이 뭐 다 하셨는데. 그리고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링크 요거 보고 쭉 하시면 되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은 요 빨리 넘어가기로 하고 그럼 바로 1688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타오바오. 자, 타오바오 회원가입을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 그죠? 로그인 할 때, 자,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디를 만든 뒤에 아이디를 질문을 하거나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거나 이거는 너무 초보 입장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 교육과 단체방의 기본은 시작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뭐 내가 나는 회원가입도 아직도 안 했는데 창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안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 창피한 거예요.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알면 되니까. 그죠? 그걸 알려고 노력 안 하는 게 더 창피한 거다. 이거 생각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다 정리를 해서, 굳이 엄청나게 두서 있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물어보셔도 되니까. 대충 물어보셔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타오바오님은 모르는 거 많은데 모르는 거 이렇게 모르는 거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모르는 거 뭐 모릅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모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맨날. 여기에 요거를 클릭하거나 여기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등록을 하겠죠. 자, 가끔 가다가 요렇게 떠서 당황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내 휴대폰에 모바일에 등록이 돼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할 거 없이 그 모바일로 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등록이 가능한데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거를 누르면 다시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 화살표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녹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등록이. 그때 이렇게 딱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이 되는 거죠. 요게 좀 로그 아웃을 했다가 조금 사용 안 하다가 등록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저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안 먹혀요. 로그인이 안 돼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황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어서 그걸 마우스를 클릭하고 우측으로 쭉 당기면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주소 변경하는 방법. 그렇죠. 주소 변경하는 거 알고 가자고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배대지 준비해서 가입해야 할까요? 배대지는 뭐 준비하는 건 쉬워요. 그냥 아무 데나 배대지. 처음부터 내가 이 배대지를 꼭 쓰겠다, 안 쓰겠다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 배대지나 정해놓고 주소만 그냥 활용하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주소를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주소는 배대지 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가 다 있어요. 아무 배대지나. 그거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영문으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그냥 등록이 되는 거고. 타오바오 가입하는 계정마다 동결된 사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가 동결됐다는 얘기는 뭔가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본인이 있는 집에 IP 주소가 이미 블랙 IP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그리고 등록 과정 중에서 뭐 좀 잘못 진행을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거나 그렇죠. 알리페이가 자동 연결이 되어서 그 알리페이가 결제에서 막혔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알리페이가 그 여권이나 이런 게 등록이 돼 있나요? 아니면 통장 등록이 돼 있나요? 인증을 받았나요? 인증? 요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은 알리페이 맡긴 거는 그 연결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타오바오 알리페이 그 CS 그쪽에 연락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국내에서 세금 관련 매입 증빙을 위해서 꼭 국내카드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타인명의 알리페이나 위챗 등으로 결제할 경우는 매입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죠. 대신에 그 타인에게 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인에게 돈을 보낸 그 증명이 있으면 돼요. 그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게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새우깡냉님 물건을 구매를 해준 그 사람에게로 송금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괜히 우리 건우님 거 물건을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빙을. 네, 수님 알리페이도 막혔는데 전화해서 인증받고. 그렇죠. 전화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어, 그렇죠. 전화해서 인증받으시면 돼요. 수님이 우리 단톡방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해 주시면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서 우리 혜진님하고 대화를 한번 쭉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안 되고 영어만 되면 되거든요. 영어만 되면 되는데 수님 우리 단톡방 아이디 이름 뭐예요? 단톡방 이름? 아, 현지에서 가게 운영하고 계셔서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합니다. 송금 기록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송금 기록이 없이 저도 사실은 그 케이스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중국 내에서 저는 계속 돈이 생겨요. 알아서. 자동으로 돈이 생겨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현금이 있고 한국에서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물건으로 사고 한국에서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러 어떨 때는 송금을 그냥 하고 따로 돈을 받아올 때도 있어요. 그 환치기식으로 한국에서 돈, 그 현금은 받고 송금은 중국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매입 증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일종의 비슷한 얘기로 돼요. 이게 이제 이 설명하기에 따라 조금 틀린데 내가 타오바오에서 어쨌든 결제를 했잖아요. 그죠? 결제를 하려면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단은 매입 증명은 당연히 있고 알리페이에
내가 돈을 넣어서 그 알리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는 매입 증명이 안 돼요. 이 알리페이로 송금을 한 내역, 중국으로 송금을 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체가 매입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수님, 우리 단톡방에 말 한 번만 걸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혜진님이 대놓고 물어보지. 물어보면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그걸 보면서 참조를 해서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혜진님도 말씀하셔서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보고 하셨구나. 네, 요걸 보고 저희 카페에도 정리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저희 카페에도 있어요. 연결.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진도 나가다가 질문에 대한 거는 계속 말씀을 해 드릴게요. 저희의 장점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수시로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뭘 하는 거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거 한다고 그랬죠. 그 좀 전에 여기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건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주소를 등록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워더 타오바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뭐 번역으로 하면은 뭐 나의 타오바오 이렇게 나오려나요? 그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여기는 이제 판매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클릭을 한 거는 요거는 구매자의 관리자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자의 관리자 페이지.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보일 거예요. 워더 타오바오. 워더 타오바오에서 워더 수호허 히즈. 내가 물건 받을 주소인 것이에요. 주소. 여기를 클릭해야 하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주소. 밑에는 이미 내가 등록한 주소들이 보일 것이고요. 자, 등록한 주소가 보일 것인데 이 새로운 주소를 내가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하고 좀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디로 할까? 이렇게 지금 이제 누핑으로 왔는데 들어가 보면 중국센터 주소 로그인 나가네. 비밀번호 모르는데. 이거 아니랍니다. 비밀번호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자, 이렇게 이제 배대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사사한 번호는 내가 로그인을 지금 하면 내 사사한 번호까지 딱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면은 여기 딱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거를 못 읽어도 그냥 이런 글자가 있구나. 그죠? 이런 글자가 있구나 해서 일단 저는 이걸 좀 복사를 할게요. 하고 여기 와서 중국 대륙 돼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도시, 성, 뭐 도시 이런 걸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쭉 아까 본 거 보니까 그림이 이게 똑같네. 그죠? 딴동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못 읽어도 돼요. 시도 뒤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쭉 보니까 그림이 위에 예. 이거하고 똑같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좀 딱 봤더니 요거하고 글자가 똑같네?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요거는 뭐 좀, 요거는 타워월드 사장님한테 좀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여기도 집원 여기 있구나. 요거네 요거 그죠? 요거 맞죠? 요거 맞네. 그리고 나머지 주소 요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우편번호 아무거나 6자리 숫자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뭐 여기 있는 대로 쓰시면 더 좋고 여기 우편번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주소나 아무 우편번호나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 사사한 번호 있죠. 내 사사한 번호.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원가입을 하면 다른 배대지들도 똑같아요. 여기에 회원 이 사사한 번호를 줄 거거든요. 그럼 그 사사한 번호를 해서 여기에 입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제가 지금 복사해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가 제가 이렇게 로그인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죠? 사사한 번호가 바로 보이죠. 그죠? 사사한 번호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체크를 해주면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라. 따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요걸로 적용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고 싶으면 요거 수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삭제를 하고 싶으면은 요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바꿔주고 싶으면 기본 주소를 바꿔주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배대지 걸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소가 바뀌는 거죠. 배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타워월드 배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주소는 여기서 바로 확인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흐름 같은 거를 보시려면 여기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서 쭉 나와요.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쭉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워 이런 게 지금 포인트 쿠폰. 음, 타워 월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가입을 이렇게 쿠폰을 줘요. 쿠폰을 1,000원짜리 한 개 주고 그리고 셀비즈 저희 카페 회사 이름이죠. 셀비즈. 이 셀비즈 회원 가입을 하면 3,000원 쿠폰을 줘서 요거를 같이 잘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요구사항은 회원가입할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회원가입할 때 셀비즈 그리고 가로 열고 내 닉네임에 셀비즈 가로 열고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그걸 보고 포인트를 드린다고 해요. 다른데 누핑이나 타오바오 플러스 거기서는 이 회원가입할 때 추천이네 영어로 셀비즈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거기서 해주는 거고 혹시 안 올라가면 채팅을 하면 쿠폰 같은 거 다 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페셜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그죠? 다른 데도 이제 각각 그 배대지에서 이 어떤 사용수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줘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틀린데 이 비용들이 이 스페셜 이제 타워월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클라이언트가 되면 가장 싼 가격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쿠폰도 중요하지만 요 가격들 요 비용들 보면 이게 이제 스페셜 클라이언트 가격이 또 틀리거든요. 여기 보여져 있는 가격보다 그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무게에 따라서. 근데 이거 보이는 것보다 스페셜 클라이언트는 가격이 더 싸요. 여기에 보여지는 일반 회원들한테 보여지는 가격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로 보는 거는 저거였잖아요. 배송에 관련된 부분, 반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구매 후 반품. 내가 상품을 주문을 하면 지금 주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주문을 한 뒤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어디에서 내가 주문한 걸 볼 수 있냐. 여기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두 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거나 요거를 클릭을 해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거나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마이 따우떠 빠오베 해서 내가 이미 산 물건을 좀 봅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클릭을 하면 내가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매한 게 없어서 여기 쭉 나오면은 요것들이 내가 산 물건인지 안 산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금방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제가 다른 거를 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 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요런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죠? 요런 내용. 요런 내용이 보이면 그러면 요 글자들을 보고 아 이게 뭐지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이다. 이거 그림이다. 그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오더. 그죠? 입금 대기. 요걸 클릭하면 요런 상품들만 보이는 거예요. 요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런 상품들만 쭉 보여라. 여기 리스트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내가 판매된 게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거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내가 막 10개, 20개씩 구매를 하다 보면 뭐 내가 모든 게 쫙 보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금을 내가 아직 안 한 거, 그리고 내가 입금을 했는데 아직 발송을 안 한 거, 또는 발송을 이미 해서 내가 이 상품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 확인돼서 평가만 해주면 되는 거, 요 항목별로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상품, 가격, 수량, 그리고 상품 조작이라는 게 이제 좀 애매한 단어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실제 입금한 가격, 거래 상태, 여기 이제 거래 상태들이 쭉 나올 텐데, 거래 상태는 요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을 텐데, 클릭을 하면 이런 게 이렇게 쫙 떠요. 여기 뜨는데, 요게 요 내용이다. 내용. 제가 좀 이따 요거를 이 그린 거를 싹 지울 테니까 한번 캡처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내가 구매한 날짜, 그리고 오더 넘버, 판매자 아이디, 그리고 아리왕왕.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아리왕왕으로 채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실제 구매한 가격, 그리고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리스트를 딱 보면 내가 현재 물건을 산 것이 어떤 물건이고, 그죠? 상품명, 사이즈, 컬러 다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내가 M 사이즈를 샀는데, M, 도착한 게 M이 아니고 스몰이에요. 그럼 판매자가 잘못 봤네? 막 하고 이걸 딱 들어가서 보니, 내가 손가락에 잠깐 졸면서 주문을 해가지고, M을 주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판매자의 잘못이 아닌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파티색, 파티가 베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치가 녹색인 줄 알았는데 중국인들이 말하는 카치는 이 카멜 컬러 같은 거 이런 걸 패치 컬러라고 한답니다. 뭐 이거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판매자 가격, 수량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거를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요 과정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작.
그리고 실제 입금한 가격. 타오바오 특징이 내가 이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제까지 하지 않은 상태면 판매자한테도 이 리스트가 뜨거든요. 나한테도 이 리스트가 뜨고 이 상태에서 상품을 가격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수정. 그래서 이게 원래 33원짜리인데 이건 뭐 수정한 건 아니고 다른 포인트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2원이 된 거죠. 실제 가격.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요걸 하나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요걸 보시면서 아, 이건 요 내용이구나,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인데 상품을 이제 구매한 내역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조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작. 요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내용. 요 내용은 요 위에 거는 타오바오에서 주문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고 요거는 티몰에서 주문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티몰. 누가 저에게 자, 티몰에서 했던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번역을 써줬죠. 그죠? 이렇게 반품 신청, 그리고 신고하기, 그리고 반품 운반비 보험을 내가 받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티몰에서는 글자가,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가 틀려요. 글자가. 그죠? 이렇게 반품 상황 보기. 그리고는 이거는 신고하기. 티몰 신고하기. 요 내용이 있어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내가 물건을 구매한 뒤에 반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반품. 오늘 이제 반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과정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반품을 또는 환불을 신청할 때는 요걸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요 글자를 보시고 아, 내가 이거 몰라도 돼요. 펀칭, 소호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중국말인데 그냥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알아지겠지. 지금은 몰라도 돼요. 요게 그냥 그림이다. 그림. 요거 그림이고 요걸 클릭하면 반품이 된다. 누가 우리 단체방에 링크 좀 보내주세요. 지금 강의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석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썬팅, 소호 해서 그냥 이건 반품 신청하기가 요거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거는 토소 마이자, 이거 신고. 토소하는 거예요. 신고, 이 판매자를 내가 신고하고 싶어. 아주 그냥 나쁜 판매자야. 이게 사기꾼이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요거 이제 신고를 요거를 클릭해서 요런 글자가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반품 보험은 내가 구매를 할 때 이 상품이 혹시 반품을 하게 되면은 반품 보험을 들겠습니다 하고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비용이 1위안에서 2위안 정도가 들어가는데 없어지는 돈이죠. 근데 이제 직구 구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거 이제 반품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반품을 다 처리한 뒤에 여기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때 신청하는 경로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 두 가지는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티몰에서는 요 글자로 보인다. 요 글자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자, 반품을 하는 방법이나 이 반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반품은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반품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또는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반품을 상황별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거죠. 내가 구매를 했어요. 상품을. 이걸 그때 이제 구매를 했죠. 상품이 출발하기 전 내가 구매를 했는데 이 판매자가 상품을 아직 안 보냈어. 그러면 그냥 반품 신청하면 돼요. 반품 신청. 반품 신청하면 바로 돼요. 카드 결제의 경우는 이 내한테 뭐 문자도 오고 결제가 진행됩니다. 다 했지만 상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 신청이 되고 반품이 처리가 되면 그냥
구매 취소로 아무 영향이 없이 그냥 진행이 돼요. 영향 없이. 그러니까 그냥 반품만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상품 보내기 전은. 자, 그리고 만약에 상품이 도착이 됐어요. 상품이 도착이 되면 그냥 반품 신청을 수취하지 않고 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품을 하고 싶은데 이 상품을 판매자가 이미 보냈어. 보냈으면 그냥 반품 신청을 하고 나는 이거를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구매 취소로 그냥 결제에 또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물건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제 상황들이.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내가 수령을 했어요, 수령. 상품을 수령을 하면 반품 신청을 한 뒤에 반품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판매자가 반품 수령을 수락을 해줘야 돼요, 수락. 물론 수락을 안 해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락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수락을 해주고 이 판매자에게서 주소를 상품 반품에 대한 주소를 받고 이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품 송장 번호를 네? 이 반송한 뒤에 반품 송장 번호를 다시 기입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요거로 그 과정은 여기를 그냥 클릭하면 그 다음 과정이 보여요.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반품 신청, 판매자가 허락, 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송장 번호 기입 또는 뭐 반품 주소 확인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송장 번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송장 번호를 기입, 내가 반품을 한 거를, 그리고 나중에 이 반품이 물건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반품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치 완료 확인 후, 수치 확인, 카드 결제는 진행이 되고 알리페이로 돈이 들어온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상품을 보냈잖아요, 나한테. 내가 그걸 수치 확인을 하면 카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카드 취소가 아니고 환불을 해줘도 카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카드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이 돈이 알리페이로 돈이 꽂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판매자가 반품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되는데 수락보다는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거절. 반품 거절.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지 맘대로 거절하거든요.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타오바오에 신고를 하면, 타오바오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줘요. 자, MJ님 주문 주셨어요. 상품 도착 전, 반품 신청하고, 상품 수취하지 않고 반송하고, 구매 취소에 결정이 없다면, 배대지로 연락해서 받지 말라고 미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배대지, 근데 이게, 배대지인 경우에 사실은 좀 힘들어요. 배대지에서 배송, 이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배대지로 오는 양이 하루에 한 건, 두 건, 10건, 20건 오는 게 아니고 많게는 천 단위, 적게도 몇백 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 택배회사들을 돌고 그냥 놓고 가요, 거기에. 놓고 가. 놓고 가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거 소통이 가능한 배대지라면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굳이 산 거를 여기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굳이 이거를 어떤 상품 상태 같은 것도 확인 않고 반품을 바로 한다? 그러기는 거의 없겠죠. 그럴 일들은. 그죠? 크게 뭐 어떤 대세를 좌우하는 그런 반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반품 신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찐, 퇴관, 퇴호, 퇴관, 또는 이 아래처럼, 이렇게 찐, 퇴관, 퇴호,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요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릴 수도 있어요. 타오바오냐 티몰에 따라서 반품 서비스 유형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내가 상품을 출발하기 전에 반품 신청하는 것이다. 이거는 상품을 받은 뒤에 선택하는 곳이다. 반품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웨이슈구나, 웨이슈. 웨이슈. 예. 여기에서는
요거 둘 중에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이거 주문 취소, 이건 반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흐리게 좀 나오긴 했는데, 요 페이지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내가 중국어를 잘 몰라도 이런 그림이 나오면 상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선택을 해주고, 반품 이유, 대충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다시 설명해 줄게요. 반품 사유 내용 대충 설명해 주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불량 그 번역기로 돌리시면 돼요. 그냥 불량 아니면 뭐 간단하게 불량 쓰면 되겠죠. 불량 뭐 상세하게 쓰려면은 상품이 이미지하고 틀리다, 가짜다 뭐 아주 자극적으로 써도 되겠죠. 상품과 이미지가 너무 차이 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등등.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은 이미지 캡처를 해서 요거에 클릭하면은 이미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있죠, 금액. 그냥 반품을 하면 내가 100원짜리를 샀으면 그냥 100원 자동으로 찍으면 좋을 텐데, 금액이 이렇게 이제 찍혀는 나와요. 근데 요거를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 타오바오바의 특징. 예를 들면, 반품을 했는데, 10,000원짜리를 샀어요, 10,000원짜리를. 뭐,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 도착이 됐어. 근데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손님도 나에게 반품을 해. 아니면 불량이 왔어. 다른 게 왔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반품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반품 신청을 해서 뭐 그러면 이제 사실 반품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런저런 거에서 뭐 어떻다 저렇다 뭐 하면은 사실은 반품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해요. 반품을 안 하고 싶어 해서 나의 알리페이로 돈을 보내줄게, 뭐 홍바오로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 반품 신청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 하면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야, 너 어차피 한국에서 중국어로 반품하려면 운송비가 나는 반품을 받아주겠어.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어로 보내는 운송비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너의 중국 배대지로 보냈지. 운반비 10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면 운반비가 뭐 몇천 원, 몇백만, 만 원, 2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품 네가 가지고 그냥 너에게 내가 반품 10,000원짜리지만 5,000원만 해줄게. 3,000원만 해줄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여기에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만 반품해주고 환불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하셨을까요? 한번 나중에 돌려보면 알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이 반품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원하겠지만, 그거 말고, 역시 이 상품이나 점포 점수에 포함이 돼요. 로직에서 반품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이 상품의 노출 점수에서 까먹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반품을 하지 않고 너에게 그냥 돈 보내줄게. 이런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할 때 타오바오 창 글자 번역 해놓고 사용한 알리페이가 없는 구매 신용 사용하면 알리페이가 없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글 자동 번역은 이용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를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 번역,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중국어를 조금 어느 정도 알기도 하지만, 계속 이거를 켜놓고 번역을 안 하면 중국어 실력이 늘 거다 하는 이런 희망과 또는 경험에 의해서 안 하고 하는 거를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페이가 없는 국내 신용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오바오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알리페이 계정이 생성이 돼요. 알리페이 계정 생성이 돼서 그 계정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용하기가
별로 꼭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금액이 나중에 많이 쌓이면 사용하기가 꼭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품 성공을 했어요. 반품 성공.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반품이 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추가로 요 신고하기를 잠깐 볼게요. 신고하기. 신고는 어떨 때 하냐? 내가 반품 신청을 했는데 얘가 반품을 안 받아준다거나 또는 물건을 왔는데 가짜를 보냈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얘가 뭐 상대도 안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나 너 신고할 거야 하고 요걸 캡처해서 딱 보여 요거를 내가 중국어 몰라도 돼요. 타오바오 알리방방 보면 캡처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캡처를 해서 시간을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 해서 딱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반품 진행을 해줄 겁니다. 아마도. 자, 오늘 반품 신청해 봤는데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 거라 영상 촬영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싸서 반품 대신 재구매했어요. 그리고 왕왕으로 잘못 했더니 체크하면 되니까 어디 보더라고.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 거라 영상 촬영해 달라고. 그러면 재구매를 했는데 불량이나 뭐 이런 불량 그 반품 사유가 뭐였어요? 반품 사유? 반품 신청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 동네 아줌마님 사유. 불량이면 그 친구가 뭐 해준 게 없어요? 이거를 뭐 할인을 더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환불을 일부 해줬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영상 촬영을 하고 재구매는 할 건 하더라도 이건 불량이니 이걸 뭐 반가격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좀 싸게 해달라거나 그렇죠. 할인이라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받았어요. 그렇죠. 반값이면 뭐 인정합니다. 그 정도면 서로 이게 해외 구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판매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결국 서로 좀 이해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할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요거는 이제 좀 번외적인 부분인데 FM대로 보면 막 끝까지 해가지고 막 물어내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손해배상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한 번의 이익이에요. 한 번의 이익. 근데 그 판매자가 전체적으로 요 산 상품뿐만 아니고 그 점포에 전체적으로 상품이 좀 좋거나 올릴 게 많거나 응용할 게 많거나 하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고 너의 점포를 잘 활용할 테니 이 앞으로 나에게 좀 할인해서 주겠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좋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뭔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은 거죠. 자기네 거 한국에 소개 많이 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내 물건을 더 꼼꼼하게 봐줄 수도 있고 앞으로 한 물건을 살 때도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는 거 계속 나갈게요.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 이유 내용 설명해주고 연결전화 쓰고 이미지 여기 중요해요. 이미지 증거 사진 짝퉁이면 짝퉁 불량인데 반품 안 해준 불량 사진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막 내 걸 대놓고 나한테 채팅상으로 막 욕을 했다든지 욕도 신고 사유입니다. 네, 장혜정님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래 상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상품이 한두 개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쭉 있을 경우에 입금을 한 것만 보여라, 입금 대기하는 거 보여라, 발송 대기 중 보여라, 수취 대기 중 보여라,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매출이 좀 많아지고 하루에 한두 개 팔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2, 30개씩 판매가 되면 내가 구매하는 양도 뭐 배대지를 통해서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직접 통해서 사는 것도 있을 것인데 내가 구매하는 게 하루에 10개 정도가 되면 2, 3일만 쌓여도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내가 물건을 선택해놓고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건을 내가 주문을 했는데 입금까지 다 했는데 이게 발송 중인지 아닌지 물건을 입금까지 다 했는데 그죠?
발송되기가 됐어. 입금을 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여기 날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날짜. 날짜가 오늘이 예를 들어서 4월 17일인데 오늘 주문했어요. 근데 4월 22일이 넘어도 입금은 17일 날 했는데 이게 막 그대로 발송 대기에 있어. 그러면 바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제 아리왕광으로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아리왕광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로그인 돼 있는 상태면 클릭해서 요걸 그냥 캡처 딱 해서 화살표 딱 찍고 보내기만 하면 돼요. 중국어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입금했는데 왜 안 보내냐 물어보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 물건이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럼 그때 다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 물건 안 보내면 취소해, 환불해, 또는 언제 보낼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를 확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상태는 여기서 보는 것이다. 거래가 다 끝나면 여기 떠요. 교육 성공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이런 걸 뜨는 거 보고 이건 요 글자구나, 요 글자구나, 요 글자구나. 요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번에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카페에서 타오바오 중국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려고 그 선생님이 또 중국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강의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타오바오 실제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 뭐 회원 등록부터 이런 단어들에 대한 거를 실제 내가 발음하기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읽는지 알 수도 있고 여기 무슨 뜻인지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어 타오바오 중국어를 요 카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쭉 그 강의만 이렇게 같이 중국어 강의를 들어도 타오바오 실력과 중국어 실력을 동시에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훅 듣는 건 아니겠죠, 언어가. 하지만 타오바오 실력과 중국어 실력이 같이 병행해서 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원래는 이번 달 중순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 주가 지나면 공지를 하지 않을까. 공지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류조회라는 게 있어요. 물류조회. 여러분들 물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가 구매한 리스트에서 보시면 구매한 리스트에서 쭉 보시면은 물류조회가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물류조회예요. 클릭하면 마우스만 딱 올려도 이렇게 팝업 창이 조그맣게 보여서 여기 운송장 번호나 뭐 내용을 조그맣게 볼 수 있는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쭉 볼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한국도 물류 배송 추적이 잘 되긴 하는데 중국이 배송 추적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시간대별로 스캔을 읽을 때마다 체크가 탁탁탁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느 곳까지 왔는지 내 배대지까지 상품이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굳이 배대지에서 나한테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대지에 도착이 됐는데 한참 됐는데 배대지에서 피드백이 없다? 또는 뭐 별로 말이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배대지에다가 이거를 캡처해서 딱 보내주고 상품이 이미 도착한 것 같은데 왜 확인이 안 되나요?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는 거죠. 누락이 됐다거나 뭐 분실이 됐다거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기. 여기 뜨면 이제 평가는 쌍방평가예요. 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먼저, 우리가 이제 구매자잖아요. 그죠? 구매자가 먼저 평가를 주게 돼 있고, 그러면은 판매자도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나에게 줘요.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판매자가 주는 게 뭐 의미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 웬만하면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서로 주는 게 서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평가는 30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 평가도 달아줄 수 있어요. 내가 나쁜 평가를 주면 이 사람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평가 좀 고쳐주세요. 제발 하고. 그럼 그때 상황 보고 고쳐줄 수도 있고 안 아닐 수도 있고 평가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 이 빨간 꽃은 좋은 평가, 노란 꽃은 나쁜 평가, 중간 평가, 이 검정 꽃은 꺾여진 평가. 그죠? 한국 사람들은 중간만 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 타오바오 판매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하오핑률
그래서 좋은 평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우핑을. 나쁜 평가를 받으면, 중간 평가는 나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냥 빨간 꽃을 주는 걸로, 그 빨간 꽃을 줘야지만이 이 사람한테 1점, 평점이 올라가요. 그 핑펀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1점, 1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몇 점이 되면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고, 또 몇 점이 되면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등급을 올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간 꽃을 주면은 당연히 좋아하죠. 내용도 기입해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판매자들에 따라서 이 내용, 우리 스토어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리뷰를 달아주면은, 리뷰 달아주면은 그 쿠폰, 찜 쿠폰 주듯이 쿠폰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리뷰를 달아주면 백머니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홍바오식으로 해서 뭐 5위안, 12위안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몇 위안 이렇게 주기도 해서 뭐 그게 작은 돈이고 솔직히 바쁠 때는 많이 파는 사람들이 이거 신경도 안 써요. 평가도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도 배운다, 이쪽에 어떤 생리도 배운다. 똑같은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응용하는 것들을 내 쇼핑몰에 응용하는 것도 적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내용도 이제 기입해주고 여기가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내용 넣어주는 것이고 상품이 아주 좋아요. 뭐 영어로 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직접 받았는데 너무 좋다더라. 좋아하겠죠. 이미지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평점 여기 체크해 주시고 5점 만점인데 되도록이면 5점을 주시. 한국 사람들은 3점은 많이 준대요. 3, 3, 3, 3, 3.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이 판매자한테 우리가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주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좋은 평점 주고 평가하기 클릭해 주면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타오바오 구매 후 과정, 구매 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어요. 구매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매 후에 어떤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반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타오바오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아이콘을, 어, 뭐지? 죄송한데, 이거 캡처로 그 카톡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카톡으로? 채팅에서 떼운받는 게 이쪽 화면이 좀 안 좋아서, 재현정님, 이거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반품은 고객이 저에게 해서 판매자로 보내는 건가요? 고객이. 그렇죠. 반품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객이 저에게 보내야지 이 사람이 고객한테 그 판매자한테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나 뭐 제가 지정한 배대지나 그쪽으로 가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웬만한 상품들은 반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예요, 무리.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직구 구매 대행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 그 강의를 보면 내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 반품 가격이 물류비가 상품 가격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10,000원대 이상이 나오고 이제 그것도 어떤 특정한 어떤 반품 저희가 있는 곳만 거래를 튼 경우가 그렇고 EMS를 보내려면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중국으로 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반품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미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게 되도록이면 그냥 어떤, 이런 경우가 생기면 판매자한테, 우리 똑같이 중국 판매자처럼 그냥 내가 이거 50%에 줄 테니까, 또는 네, 마진 내가 그냥 포기할 테니까, 이게 해외에서 오는 제품이고, 이게 뭐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 하고 잘 협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보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협의를 한다. 2차적으로 그 단품을 받아서 내가 따로 판매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당근마켓이나 뭐 어떤 중고나라 이런 데서 판매를 저가라고 그냥 없애버린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맞는다고 봅니다. 반품 물류는 배대지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배대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만 보내는 거를 주로 하는 배대지예요. 배대지. 거기에서 그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배대지에서 바로 판매자까지 반품은 되겠지만 이미 한국에 넘어온 제품은
이 배대지를 통해서 다시 보낼 수는 없고 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문적으로 보내는 그런 배대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잠깐만 쉴게요.